여러분들 교재 230쪽입니다. 230쪽에서는 약염기에다가 강산을 첨가하면서 중화적정을 했을 때 그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염기의 예로서 암모니아 수용액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약염기고 이것이 염기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약염기성 물질이 용해되어 있을 때 그때는 뭐부터 구할 수 있어요? 예, 히드로늄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루트 KB 곱하기 초기 농도. 그래서 이 약염기의 초기 농도 0.10몰 농도를 넣고 그리고 KB 값이 암모니아는 25도씨에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이런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이렇게 되고 pOH가 2.89예요. 그리고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pH 값과 pOH의 합이 pKW인데 25도씨에서 이 값이 14.0이잖아요. pOH가 2.89면 pH 값은 얼마라고 계산됩니까? 11.11이죠. 암모니아만 0.10몰 농도로 25도씨 수용액 중에 용해되어 있을 때는 그때 최초 상태의 pH가 11.11입니다.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를 봤더니 11.11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암모니아가 거의 100% 암모니아만 용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 HCl을 첨가합니다. HCl은 강산이에요. 산을 첨가하니까 pH 값은 커지는 쪽으로 갑니까? 작아지는 쪽으로 갑니까? pH 값은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HCl 수용액을 첨가함에 따라서 pH 값은 갈수록 작아질 테고 이 HCl이 첨가하다가 드디어 암모니아와 HCl이 1대1로 반응하는 당량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퀴버런스 포인트 당량점 또는 다른 말로 중화점이라는데 이 당량점에 도달을 해서요. 자,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는요. 암모니아가 HCl과 1대1로 반응하면서 거의 100% 뭘로 변화됐습니까?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됐죠. 자,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HCl을 첨가함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암모니아가 HCl과 반응하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농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것이 HCl과 반응하면서 생성시키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는 갈수록 증가가 되죠. 그러다가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에 2분의 1 당량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와 원래 존재했던 암모니아가 점점 감소하다가 두 개가 어때요? 값이 같아지죠. 따라서 이 B값이 1로 나타납니다. 2분의 1 당량점, 이전은 어떠냐? 갈수록 암모니아의 농도는 감소가 되고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긴 증가되지만 아직도 2분의 1 당량점까지 도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암모니아가 아직은 많아요.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아직은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더 큽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의 강염기 NaOH를 첨가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염기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B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분의 1 당량점을 이제 지났어요. 2분의 1 당량점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암모늄 이온으로 더 많이 변화되고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보다 더 양이 적어졌겠죠. 그래서 분자가 더 작은 값이고 분모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때요? 1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 상태는 거의 100% 암모니아였어요. 여기에 HCl을 첨가하면은 HCl과 암모니아가 반응하면서 갈수록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되고 NH4 플러스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이때가 당량점입니다. 그리고 이 당량점에서의 pH 값을 봤더니 pH 값이 7보다 작더라 이거죠. 25도씨를 기준으로 pH 값이 7보다 작고 이것은 분명히 약산의 범주에 해당이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서 약산이 됐냐라고 하는 것을 위에 식을 보면서 볼까요? HCl이라고 하는 강산과 암모니아라고 하는 약염기가 1대1로 반응을 했습니다. 1대1로 반응했어요. 아모니아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H+한테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H+를 받아오죠. H+를 받아오니까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 HCl은 H+를 주니까 브랜세드 로리의 산,
또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 그리고 HCl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받기 때문에 루이스 산, 어떻게든지 하여튼 산염기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암모니아가 H+와 결합해서 암모늄 이온을 먼저 만들었어요. 양이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음이온, 염화이온과 결합을 하는 상태로 존재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수용액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은 어떤 음이온하고도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염화암모늄이 생성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수용액이 아니라면 생성되겠지만 수용액 중에서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이것이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한다.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해서 결국 암모늄 이온 따로 염화이온 따로 존재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 용해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염화이온이나 브로마이온이나 요오드이온 그 자체는요, 마찬가지로 용해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암모늄 이온만 용해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세기로 따지면은 약염기죠. 그리고 이 암모늄 이온은 절대적인 약염기의 짝산이에요. 산염기에서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약염기예요. 거꾸로 절대적 약염기의 짝산은 수용액 중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약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약염기의 약염기라고 하는 약염기인 아모니아의 짝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세기로 봤더니 약산의 성질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해서 당량점에서 용액의 액성이 약산성이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뭡니까? 강산이 약염기를 죽이고도 자기도 어때요? 성질이 약화돼서 산성은 산성인데 약산이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어때요? 이 강산하고 약염기가 반응해서 결국 생성되는 거 보니까 이 약염기의 짝산밖에 없거든요. 약염기의 짝산이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약산에 대해서 약산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가장 정석적인 설명이에요. 암모늄 이온이 수용액 중에 이제 생성됐어요. 비율을 해볼까요? HCl 100개하고 암모니아 100개가 반응하면은 더 이상 이것들은 없어요. 암모늄 이온이 몇 개? 100개. 염화 이온이 100개가 형성됐죠. 염화 이온은 용액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암모늄 이온만 영향을 미쳐요. 자, 암모늄 이온 100개가 그대로 물하고 반응을 다 할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반응합니다. 암모늄 이온은 H+를 더 이상 받을 자리는 없죠. 줄 수는 있어요. 주는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H2는 H+를 받았어요. 염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은 H+를 줬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바뀌고 H2는 H+를 받았기 때문에 히드로늄 이온으로 바뀌죠. 앞에서 했었어요. 수용액 중에서 산염기 반응을 해서 생성물 쪽에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 생성물 쪽에 히드로늄 이온이 있으면 용액의 액성은 산성. 이 히드로늄 이온 말고 암모니아는 염기잖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수용액 중에 수산화 이온이 생성물 중에 있으면 염기성이고 수용액 중에 히드로늄 이온이 있으면 이것은 산성이에요. 이렇게 히드로늄 이온이 생성돼서 산성인데 이 반응, 정반응이 100% 다 진행될까요? 조금만 갈까요? 예, 조금만 가는 거예요.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냐? 역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산과 염기의 반응은 항상 더 센 산과 센 염기가 반응해서 약한 산, 약한 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치죠.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히드로늄 이온이 산입니다. 암모니아가 H+를 받는 염기이죠. 히드로늄 이온은 절대적인 강산 다음으로 강한 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센 산일 거다. 또는 이걸로 보지 않고 뭘로 봐도 되냐면은 H2O가 중성일 때 암모니아는 염기죠. 그런데 H2O가 염기라 그러면 암모니아는 그보다는 더 센 염기다. 이렇게 해서 이 반응은 역반응을 치우치고 따라서 정반응 쪽으로 물이 분해되는 가수분해 반응이 많이 일어나세요? 조금 일어나세요? 조금 일어났죠. 그래서 가수분해 반응이 조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암모늄 이온이 부분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여 히드로늄 이온을 조금 생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약산성이라고 한다. 제일 좀 어렵죠. 길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강산하고 약염기가 반응하면은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자기 성질이 약화가 됐어요. 강산의 성질이 약화되니까 용액의 액성은 당량점에서 약산성 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강산과 야금기가 반응해서 결국 생성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 야금기의 짝산이죠. 절대적인 야금기의 짝산은 수용액 중에서 절대적인 약산이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약산성. 그렇지 않고 이제 세 번째로 아모늄 이온은 물을 부분적으로 가소벌에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조금 생성하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약산성.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거나 간에 여러분들은 상관없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말했던 게 제일 쉽죠. 최초 상태에서 당량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면 갈수록 암모니아가 뭐로 바뀐다고요? 아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여기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아모니아라고 하는 거하고 아모늄 이온의 농도가 공존하는데 두 개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 B값이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당량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를 딱 봤더니 얘들은 아모니아와 그것의 짝산인 아모늄 이온이 공존하고 있죠.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 암모니아와 암모니아의 짝산이 공존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어떻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암모니아가 절대적인 야금기예요. 그리고 암모늄 이온은 그것의 짝산이죠. 거꾸로 암모늄 이온만 수용액에 용이 되면 그거는 약산성을 나타내거든요. 절대적인 약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짝음기라고 하죠. 자, 약산과 약산의 짝음기가 공존하면은 용액의 pH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핸델에선 하셀바흐식이죠. 핸델에선 하셀바흐식에 의해서 pH 값은 pKa 더하기 상용노그 약산의 농도분의 약산의 짝염기의 농도고 여기서는 약산이 암모늄 이온입니다. 그것의 짝염기가 암모니아 있죠? 그리고 KA는 누구의 K일까요? KA는 염기 이온화 상수가 아니라 산 이온화 상수거든요. 이것은 바로 암모늄 이온의 KA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근처가 당량점 에 도달하기 전에 2분의 1 지점인데 이 2분의 1 지점에서 완충 용량이 최대이다. 그것도 앞에서 배웠던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초 상태에서 HCl을 첨가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HCl을 한참 첨가해도 pH 값이 이거밖에 안 줄어들었네. 그래서 T는 산에 대한 완충 용량이 커요. 그럼 거꾸로 산을 첨가했을 때 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염기를 첨가하면 갈수록 어디로 갈까요? 반대쪽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염기 수용액을 첨가하면은 그러면은 이 F 지점에서는 한참 염기를 첨가해도 pH 값이 이것만큼 밖에 증가가 안 되죠. 그래서 산에 대한 완충 용량은 T가 제일 크고요. 대충 이 D, E, F 중에서 그 다음에 염기에 대한 완충 용량은 F가 제일 크고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완충 용량이 최대인 지점은 뭐라고 합니까? E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 230조 그래프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량점 지점에서는 한두 방울에 의해서 pH 값이 확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량점 근처에서 지시약이 변색이 되는 그 지시약을 선택해야 될 텐데 당량점 근처가 여기서는 대충 pH 값이 한 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약산성의 조건 한 pH가 5나 5 언저리가 되는 pK 인디케이터 값을 가지는 지시약을 선택해야 될 테고 pH가 대략 5 정도가 되는 지시약으로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지시약이 가는 것이 225쪽에 있어요. 대략 5 정도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메틸레드죠. 그래서 메틸레드가 이 PK 인디케이터 값이 4.95 정도이고 대략 4.95를 기준으로 해서 한 4에서 6 정도 사이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약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231조 괄호 6번입니다. 이번에는 산은 산인데 H 플러스를 한 개를 내놓는 산이 아니라 H 플러스를 두 개를 내놓을 수 있는 이양성자산에다가 NaOH와 같은 강염기를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양성자산이니까 일단 이 이양성자산이 NaOH와 1대1로 반응하고 또
자기가 1양성자처럼 바뀌고 난 다음에 NaOH가 한 번 더 반응하겠죠. 그래서 당장점이 두 개가 나타날 테고요. 여러분들 교재 231쪽의 아래쪽을 봤더니 이렇게 당장점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장점, 두 번째 당장점이죠. 이 부분의 내용을 잠시 후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